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천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수만설 주제는 일제명당 새말뚝은 우리 민족엔 정신말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냐에 명당의 새말뚝을 박았다. 그래서 그 새말뚝을 박았음으로써 명당이 훼손되고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풍수지리학을 말살을 시켰습니다.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풍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풍수가 다 사라졌다시피 그렇게 되어 왔고, 이제 요즘에서 다시 또 풍수가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큰 역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게 뭐냐면은 먼저 새말뚝을 박아가지고 명당을 훼손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말뚝은 어디다 박았는가 하면 99%가 다 그 바위에 박았습니다. 바위에. 그런데 바위에 박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풍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바위라는 것은, 산의 바위라는 것은 맷뿌리입니다. 맷뿌리. 그래서 맷뿌리 악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산은 악자가 다 들어가 있죠. 설악산, 북악산, 월악산. 그러니까 이 악자가 많은 산은 맷뿌리다. 맷뿌리에 바위에 그 새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단, 이 사람들이 뭐를 노렸는가 하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새말뚝에 박아서 너희 나라는 우리가 명당을 다 훼손했기 때문에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대로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새말뚝을 박아서 우리는 저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 국민한테, 우리 민족한테 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제압을 한 거야.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을 고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이 후손한테 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된다, 될 수 있다,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명당에 새말뚝을 박아서 인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건 뭐냐? 우리 민족에게 정신 고립을 시켰다는 거죠. 아주 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풍수학을 말살시켰다는 것. 일제시대에. 자, 이 풍수학이라는 것을 왜 말살시켰겠습니까? 풍수학의 그 영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쭉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명당 하나에 3천조 원 가치 있다고 그랬습니다. 3천조 원. 이와 같이 풍수학은 재물만 뿐만 아니라 인물도 나오게 할 수 있고 화목도 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을 발달하면, 우리 국민이 풍수지리를 계속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은 사실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아예 차단을 시키고자 풍수학을 말살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행위를 한 것보다도 더 나쁜 짓이었다는 거죠. 왜냐? 풍수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나라 발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 풍수학자로서 밝혀보니까 이런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인 고립을 시켰다. 후손까지 이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풍수학 말살 정책을 시켰다는 것은 풍수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게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인식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 밝혀졌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은 이제 전 국민한테 알려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일제의 명당 새말뚝은 우리 민족의 정신말뚝이었다는 주제를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풍수만설 주제는 비버풍수가 된 하늘공원입니다. 비버풍수가 된 하늘공원. 여러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 경기장 내에 있는, 경기장 부근에 있는 하늘공원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다녔었을 텐데요. 요 근래에는 매년 가을에 갈대 축제, 갈대인가요? 아옥새 축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다녀가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이 하늘공원이 비버풍수가 됐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주 재미있고, 또,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런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땅이 참 가치가 없었죠.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곳에 쓰레기장이 있었고, 석유 비축 기지가 있었고, 또 수돗물 정수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70년대에는 그러한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땅, 그리고 물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이제 저지대가 돼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하늘공원이 이제 되게 된 것은 1978년도서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우리 서울 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만들어진 공원이 하늘공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버린 쓰레기가 공원이 됐다, 우리 놀이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그 범위가 되는가? 여러분, 하늘공원 높이가요 98m입니다. 2m에서 100m. 이 엄청난 높이에 또 넓이는 얼마큼인가? 넓이는요 27만 평. 27만, 엄청난 평수죠. 거기다가 그 길이는 몇 킬로인가? 2.4km입니다. 2.4km. 심리가 4km니까 거의 심리 돼가는 그런 그 길이를 쓰레기로, 우리들의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공원이 어떻게 비버가 되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비버에 앞서서 그 비버라는 그 의미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비버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쓰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다시 고쳐 쓰는 것을 비버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령 우리 인체에 이가 하나 빠졌어요. 이가 하나 빠지면 보기도 싫지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새나오고 아주 그렇죠. 이가 하나만 빠져도 우리 몸에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편리하지 못해요. 이를 하나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물론 본이만은 못하지만 보완을 해가지고 내가 지장 없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비버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잘 쓰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풍수에서도 그런 비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린 구군의 비버가 뭐냐? 청계천이라고 그랬죠.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열어놓으면, 갈라놓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런데 청계천을 다시 덮어놓으면 나라는 흥하는데, 과거같이 이걸 덮으려면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비버 풍수를 좀 하면 되겠다. 그것은 뭐냐? 아치를 해서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그 덮는 형식이 되면 이것이 길지가 된다. 이게 비범지다. 그러면 나라의 국운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나라의 국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발전돼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그것이
비보가 되버려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